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다 모든 게 우연을 가장한 나는 다 필연 같은 게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이 있는데 이번에 급하게 9월 29일 중국 무비자를 받는 이 무비자 데드라인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란 말이야. 딱 투표 끝나고 끝나고 이것도 그 달에 끝나네. 그러니까 이것도 난 합리적인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관양유학님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너무 한 주 한 주 보고 싶어서 요새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좀 상호 소통하면서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요즘에 뭐 무비자 입국이 난리인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줄래? 지금 9월 29일부터 중국의 이제 소규모 관광객들이 이제 뭐 대규모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한국에 입국을 할 때 K-ET라고 해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라고 비자 없이 한국에 15일, 최대 15일까지 체류를 하면서 여행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줬단 말이야.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취지는 되게 좋아 보여. 한중간에서 이제 문화 교류 그리고 관광객들을 받음으로써 관광 수익이나 또는 국내 내수 시장 외에 어떤 상업 시장도 지금 확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올해 8월에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있지, 내세운 정책이 하나 있거든.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직원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통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려면 뭐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이 있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 말라는 거지. 최근에 중국의 이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고, 실제로 나왔던 얘기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자리가 위기다. 그 다음에 중국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반중 시위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약간 정치적이고 이데올로적인 목적 때문에 중국의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통제를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단 말이야, 8월 달에. 그럼 이 시점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한국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그럼 무엇일까? 누구일까? 이런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그런데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데가 있거든. 이 대한민국 모든 전산망의 핵심 그 데이터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게 이제 본원이 대전에 있단 말이야. 그날 이제 화재가 터졌어. 그때 이제 리튬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한 70여 개의 핵심 정보 시스템이 실제로 이제 마비가 됐단 말이야. 이걸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발생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입국 심사 있지, 대한민국 입국 심사를 할 때 전산망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한국에서 물어와서 확인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 어렵게 된 거야.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8월 달에 중국의 정책과 9월 달부터 예정되어 있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그저께 있었던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가 뭔가 연쇄적인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네.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개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찾아본 게 있는데, 국가 중요 정보 통신 인프라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 근데 여기 법률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그 등급이 나와. 거기에 보면 이제 뭐 1급 기관이 있고 뭐 2급 기관이 있고 그 이하의 뭐 여타 다른 기관들이 있는데, 1급 시스템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나오거든. 자, 거기에 포함되는 기관이 어디가 있냐면 행정안전부 국가 아이디 관리, 그 다음에 청와대 보안 네트워크, 그 다음에 관세청의 국경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화재로 이거 외에 1급 관리에 준하는 12개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마비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관한 법률에서 보면 2급 시스템이 또 나와 있거든. 2급 시스템은 뭐냐면 경제사회 안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통틀어서 뭐가 있냐면 정부 24사이트 우리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이 개인 등기부등본이나 뭐 가족 민원 서류 같은 것 이제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인력 관리 중요하지. 그다음에 교육부 학사정보 우리들 학력 개인 정보잖아.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리. 기재부면 뭐야? 대한민국의 이 돈줄을 어떻게 쓰고 기획하고 어디다가 소진시킬 건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이거 외에 58개의 부서들의 내용들이 2급 기관에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비가 된 거지. 털렸다? 그냥 불타서 소실된 거 아니야? 소실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간 협력기관 클라우드로 이전을 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간 기관이 어디냐면 중국의 화웨이, 그 다음에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 진짜야? 그 다음에 차이나 통신 기사 나와. 아니 우리나라의 이런 정보들을 중국 기업 클라우드에다가 백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정도고, 원래는 13년 전부터 이제 외부의 어떤 미사일 폭격이나 유사시 용단 폭격에 대비해서 이거를 백업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님 시절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짓고 있던 와중에 2024년에 251억에 대한 예산이 원래 거기가 편성이 돼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어.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입법 독재 폭거를 내가 했다고 예전에도 말을 했지. 국정 마비를 시키면서 모든 예산을 다 깎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막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예전 정부 때 이런 유사시가 생겼을 때 이건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참고할 만한 소스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합리적인 추측이야.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중국에서 8월 달에 해외여행을 통제를 한다라고 나왔어. 중국 자국민에 대한 해외여행을 통제를 한다가 나왔는데 9월 29일 월요일부터 한국의 무비자로 여행을 보낸다? 근데 9월 29일 날 무비자가 입국인데 하필 9월 26일부터 국가정보관리원이 화재를 통해서 지금 모든 이 전산망이 마비가 됐단 말이야. 이게 과연 우연일까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K-이탁 그 시스템이 범죄 조회나 입국자들의 어떤 과거 이력을 체크를 해서 이거를 전산으로 다 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비가 돼서 수기로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수기를 체크를 하다 보면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이 될 우려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지. 관광객으로 당연히 들어오겠지. 근데 그 관광객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중국의 공산당에 들어올지, 국내 어떤 주요 시설들을 교란시킬 어떤 간첩이나 스파이로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비자를 발급을 받으면 15일 권한이 생기거든. 근데 지금 이런 입국 심사나 이런 수기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거주하고 어떻게 또 다시 내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되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그렇지.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저번 때 말했던 트럼프의 어떤 반이민, 반불법 체류에 대한 노선하고도 결국은 지금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작년 12월 3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그 비상계엄 선포문에 뭐가 있었냐면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 하이브리드 전쟁이 뭐냐면 결국은 산업 스파이, 그 다음에 인터넷 해킹, 그리고 IT를 활용을 해서 국가 주요 시설들의 전산망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지. 손쉽게 국가의 모든 정보를 취하거나 어떤 이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시켜서 적국의 어떤 모든 권한들을 이제 내 걸로 가져온다는 거지. 여기 안에 들어갔던 게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계엄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선관위 부정선거. 그거를 이제 타겟을 해서 국회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들어간 게 이제 선관위로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뭔가 좀 퍼즐이 맞는 느낌이 든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렇지. 어. 그래서 결국은 국가정보원관리위원회 화제를 시작으로, 근데 화제는 사실 어떠한 이제 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걸로 비롯해서 사이버 공격이 들어간 거지. 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이제 뭐가 들어와? 물리적 침투가 들어온다는 거지. 이 물리적 침투는 뭐겠어? 본의 아니게 타이밍이 좋은 9월 29일부터 중국 무비자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작년에 12월 3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이 있었지. 굉장히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어. 이미 한국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지.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뭐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 내가 기사에서 본 거고 팩트야.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얘기들인데, 일단은 저번 달인가 제주도에 그 정박한 군인들이 쓰는 보트거든. 그리고 실제 수통이 있고 군수 물품들이 막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발견이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주 그 시내 카지노에 있는데 집단 난동을 했는데, 게임을 하다가 카드색이 뭐 이상한 게 나와서 한 50명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보안 요원을 두드려 팬 사건이 나와. 엄청 잔인하게. 세 번째는 이것도 제주도인데, 도박하다가 돈을 다 날려서 환전상을 이제 불러가지고 자기 호텔로 불러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해.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KT 우리 소액 결제가 막 돼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돈이 이제 털린 사건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알고 보니까 범죄인들이 다 중국인이고, 지금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걸린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한국민들이 유린을 하면서 다니겠어. 그 다음에 이것도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사제총 100여 정, 100개, 그 다음에 실탄 2만 발이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다 군 복무하셨을 거고 의무 복역을 하셨을 텐데, 중국인인데 한국 군대로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서 드론 촬영하거나 한국에 있는 그 기밀들, 그러니까 한국 병장들한테 너 쉽게 한번 알바 해볼래? 라고 해서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 기사. 우리나라 군대 안에 들어갔어? 있어. 실제로 중국인이 위장해서 우리나라 군대에 침입한 전력이 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놈의 중국이 계속 아무튼 문제란 말이지. 그냥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내년 6월 3일 날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 F-5 비자를 받고 있는 중국인한테 지방선거권 투표권이 있단 말이야. 난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중국 가서 우리 투표권 있는 거 아니잖아. 나 몰랐어. 중국인들이 투표를 왜 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와 우리나라 이 대의민주주의의 권한을 행사를 하는 자리인데,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도 사실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다 모든 게 우연을 가장한 나는 다 필연 같은 게,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이 있는데 이번에 급하게 9월 29일 중국 무비자를 받는 이 무비자 데드라인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란 말이야. 딱 투표 끝나고 끝나고 이것도 그 달에 끝나네. 그러니까 이것도 난 합리적인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 경계를 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얘기를 나는 꼭 해주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중국인들한테 왜 비자를, 무비자를 열어주냐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 우리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진짜 이제는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 얘기하셨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이런 일들을 기준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경계를 하고 위기의식을 나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